바위, 문태준. 풀리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다. 새의 붉은 부리가 쪼다 오래전에 그만두었다. 입담이 좋았던 외할머니도 이 앞에선 말문이 막혔다고 한다. 나무찜을 내다 팔아 밥을 벌던 아버지도 이것을 지지 못했다고 한다. 어느덧 나도 사랑을 사귀고 식탁을 새로 들이고 아이를 얻고 술에는 흥이 일고 이 미궁의 내부로부터 태어난 지 40해가 훌쩍 넘었다. 내가 초로를 바라볼 때는 물론 내가 눈 감을 그날에도 이것은 뒷산이 마을에게 그러하듯이 나를 굽어볼 것이다. 나는 끝내 풀지 못한 생각을 들고 다시 캄캄한 내부로 들어갈 것이다. 입술도 귀도 사라지고 이처럼 묵중하게만 앉아 있을 것이다. 집 바깥으로 내쫓김을 당해 한밤 외길에 홀로 눈물 울게 된 아이와도 같이. 그리고 다시 이 세계에 새벽 이슬처럼 생겨난다면 이것을 또 밀고 당기며 한 마리 새가 되고 외할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40몇 해가 되고 시간은 강물이 멀리 넘어가듯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다. 문태준 시인 하면 가재미와 맨발이라는 시가 시인의 대명사처럼 떠오르는데요. 이 두 편의 시는 널리 알려져 있어서 숨은 보석 같은 시를 많이 알리고 싶은 저의 바람대로 오늘은 바위라는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이 작품은 시인 자신이 대표작으로 꼽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서 더욱 관심이 가는 작품입니다. 바위는 시인의 5번째 시집 먼 곳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 아시다시피 문태준 시인은 불교 방송국 PD로 재직 중인데요. 시인이 신봉하는 종교와 시는 별개의 문제지만 하여튼 이 작품은 불교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. 6행에서 이 미궁의 내부로부터 태어난 지 40해가 훌쩍 넘었다. 그리고 9행에서 나는 끝내 풀지 못한 생각을 들고 다시 캄캄한 내부로 들어갈 것이다. 그리고 또 12행에서 그리고 다시 이 세계에 새벽 이슬처럼 생겨난다면 이것을 또 밀고 당기며 한 마리 새가 되고 외할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40몇 해가 되고 라는 구절에서 불교의 윤회 사상과 순환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바위라는 자연물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 끌어온 객관적 상간물인지 어렴풋이 유추할 수 있겠지요. 시인은 나의 대표시를 말한다 라는 책에서 어느 날 문득 바위의 내부가 어떤 신묘한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졌고 그것이 마치 이 세계에 대한 질문처럼 자신을 압박해 왔다고 했습니다. 바위의 내부는 우리가 사후에 가닿을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우주적 시공간의 은유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. 자신이 죽으면 저 바위와도 같은 캄캄한 세계로 가서 어느 기간을 살다 다시 바위 바깥의 세계, 즉 이 세계로 환생할지도 모르겠다고. 다시 태어나 바위라는 삶에 대한 저 큰 질문을 풀고 이해하기 위해 온갖 애를 쓰며 살아갈 것이라고.
그러나 저 바위라는 크나큰 질문은 요시 부동으로 앉아서 자신의 둘레를 내려다볼 뿐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. 여러분도 바위의 내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? 그 속은 시인의 예상대로 카오스의 세계처럼 캄캄할까요? 수많은 철학자들이 저 바위의 본질을 캐내려고 밤낮으로 궁리하고 또 수많은 수행자들이 저 둔중한 바위를 극복해 보려고 오체투지를 했지만 여전히 바위는 묵묵부답일 뿐입니다.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바위를 지고 한 생을 시시포스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몇 생을 닦고 닦아야 눈밝은 현자가 되어 저 묵중한 바위 속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을까요?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